법어봉도 가시겠습니다. 정전 23쪽 이론상의 진리와 태종경 185쪽 인도품 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돈궁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굴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의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다음 대종경 185쪽 인도품 3장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펴며 영리와 표련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덕을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시비예의 분명한 치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제 서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세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사사한 돌소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다음은 우리의 삶을 대조하며 일상생활법에 오시겠습니다. 일상생활법 1. 심지는 원래 이론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이론함을 없게 한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한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한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의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 성각 만덕산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대대로 불량기꾼 만덕이라 자비도량 세회상 인연 찾아 대종사님 오시었네. 깊은 산 오두막에 한초롱 불밝히리 수세인연 벌두제자 선으로 꽃피워왔네. 만덕은 보배로다 은혜로운 성지로다. 만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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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대종사 정산종사 대종사님 정산하루 근혜상 더 닦으니 영원한 고향이라. 하늘엔 흥악소리 산천도 덩실덩실 세시대의 세회사 만덕으로 꽃피우네. 만덕은 못자리라 은혜로운 성지로다. 만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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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다음은 강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만덕산에 대해서 여러 교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삼타원 최도아님은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우리 선타원님께서 하실 말씀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의 어떤 자취나 업적을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무님께서 주신 12년의 꽃제자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지난 강연은 송산 부의장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의 일대기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어서 팔산 김강선 종사님, 사산 오창건 종사님, 해산 전은강 대봉도님, 삼타원 최도와 대오법님, 5분의 선진님의 일대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해도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년의 꽃자리 팔산 김강선 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제자이며 최초 구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팔산 김강선 종사는 1879년 9월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돛드레미에서 김응호 선생과 강씨의 3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팔산 김강선 종사님은
10세부터 한문 사숙하시고 17세 때에는 마을 앞 와탄천 건너 마촌 산중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1년 동안 음악과 복수를 공부하셨습니다. 18세부터 가게를 돕기 위하여 농사도 짓고 혹은 상업도 경영하였으며 사숙을 열어 훈장으로 아동들을 가르쳤습니다. 팔산 김강선 종사님이 38세에 되던 해에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어 그동안 피골 상접하던 몸이 다시 혈육 충만하고 용무 모습이 일월과 같이 엄만해지는 것을 접하고 심중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영호재하던 12살 아래 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가 되셨습니다. 팔산 김강선 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와 사제제를 맺은 후로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수금할 3천여의 채권 증서를 스스로 소각해버린 후 빌려준 돈도 전부 탕감해 주어 주의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언기 9년 46세에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송악리 박원서의 집에서 오창건 사산 이동환 도사님 등과 더불어 농사를 지었고 익산 총부 건설 당시 연 만드는 일을 하셨으며 언기 10년 농업부 부원으로 만석평의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언기 17년 1932년 마령교당 교무로 부임하였으나 창설최후 비난한 교당이나 유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팔산 김강선 종사님은 주경야독으로 교리 훈련을 시키는 한편 전답 개간, 수박 재배, 가수원 경영 등에 노력을 기울여 3년 만에 논 내두락을 매입하여 교당의 유지 토대를 세우는가 하며 선진 농법을 지역 사회에 전하였습니다. 관련 일화도 있습니다. 방언 공사도 중반을 지났을 무렵 두 개의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한 구멍은 자꾸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북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어서 막아야만 했지만 그러나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강선 종사님은 어쩔 줄 몰라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멍은 자꾸 커지는데 막을 길은 없으니 어쩌나 하시면서 김강선 종사님은 결심하였습니다. 망설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좋다, 내 몸뚱이로 저 구멍을 막자. 김강선 종사님은 자기 몸을 던져 구멍을 막았습니다. 날씨도 이미 겨울에 접어들어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저려왔습니다. 나는 이대로 얼어 죽어도 좋아. 북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김강선 종사님은 안간힘을 쓰며 몇 시간을 몸으로 바닷물을 막았습니다. 마침내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지들이 두 개 나갔다가 김강선 종사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업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와서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김강선 종사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종사와 동지들의 눈에서도 말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강선 종사님, 이런 선진님이 계셨기에 지금 영산에 그 전광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봉에서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겠어요.
김강선 종사님께서는 언기 24년 2월 이거는 다음에 김강선 종사님께서 언평교당 교무로 계시면서 중환이 나셨어요. 그래서 길룡리 본가로 오셨습니다. 언평 거처를 사가로 옮겨 요양하던 중 병환이 중해지니 열반 전에 다시 사가를 떠나며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죽으련다. 우리 집은 지금 영산인가 봐요.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셨고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영산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영산에 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죽으련다. 열반 열흘 전에 사가에서 공가로 병석을 옮기신 후 내 어찌 자리에 누워서 하는 일 없이 공중 밥을 먹을 수 있겠냐 하시면서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시고 냉수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욕하시며 심신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김강선 종사님은요, 대종사님이 진짜 열심히 그 입정 3배에 계실 때 그냥 마음에 동정이 발하여서 가끔씩 식사 대접도 하드리고 또 생활에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김강선 종사님께서는 언기 24년 1939년 2월 21일에 열반하셨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 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이며 최초 구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교단 창업교회 경사를 위해 몸을 잊은 무서운 공신가였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은 1887년 10월 17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학산리에서 오윤환 선생과 김중풍 여사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와 시별이 떨어진 마을에 살았으므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자 팔산 김강선 종사님께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언기 2년 7월 소태산 대종사가 최초 남자 정수의단을 조직할 때 사산 오창건 종사는 진방 단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공석 중인 중앙단원의 대리 임무를 맡아 전략정신, 절식, 군주 단연, 주경야도구, 초창기 기초사업에 성심으로 임하였습니다. 언기 4년 1919년 단원들과 함께 창생을 위한 정성스러운 기도로 마침내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를 놔두었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은 키가 크고 기골이 혹을 다었고 기력이 장하였으며 모습이 소태산 대종사와 비슷하여 뒤에서 얼핏 보면 소태산 대종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작은 대종사라고도 불리웠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의복이 몸에 맞아 물려받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은 천성이 쾌활하시고 인자하며 다정다감하여 사람을 대함에 감화력이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열반 후 언기 33년 1948년 사산 오창건 종사님의 발기로 복례 정사 석두암을 증수하셨습니다. 사산 오창건 종사님은 영산 서무부장, 총부 서무부장 등을 오랫동안 맡아 초창기 어려운 교당 살림을 알뜰히 보살폈으며 전주 언평교당,
교무로 일선 교화에도 참여하셨고 총부애감, 감찰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28년간 총부, 영강, 은평 등지에서 교단 창업에 헌신하셨습니다. 사산 종사님은 제1대 성업봉찬회 회장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성업을 기리는 소임을 다 하시다가 성업봉찬 대회 3개월을 앞두고 언기 38년 1953년 1월 23일 67세로 영산에서 열반하셨습니다.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 언불교 최초의 카메라맨이었던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은 1909년 6월 17일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서 전영규 선생과 성타원 전 삼상정사의 외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은 소태산 대종사를 처음 뵌 것은 언기 8년 1923년 정월에 15세의 소년으로 모친을 따라 진안 만덕산 만덕암에 가셔서였습니다. 그 후 모친이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의하여 마령에서 전주로 이사하였습니다.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은 자신의 집에서 가진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 모임 7인 서중한, 송만경, 이청춘, 이춘풍, 문정규, 박원성, 전은강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에 느낀 바 있어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익산 총부를 건설하자 전주 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하시고 익산 총부로 집을 지어 이사하셨습니다.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은 교단의 만인 사진을 남긴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명을 받아 사진사를 직접 집으로 초청하여 1개월간 실지 실습을 하며 필름 현상을 할 만큼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해산 전흥강 대봉도님은 교단 초창기에 주산 송도성 종사, 의산 조갑종 대봉도와 함께 삼총사로 불리며 활약하셨습니다. 강복 이후 교직을 놓고 휴양하시다가 언기 45년 1960년 7월 21일에 52세로 열반하셨습니다.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님, 교단 창립기호 3대 역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진안지방의 교화를 초석을 다지고 서울교화의 인연을 맺은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님은 1883년 2월 21일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계금실에서 최순아 선생과 진정만호 여사의 7자매 중 6째 딸로 태어나 7세 때 부친이 열반하여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삼타원 최도화님은 언기 7년 1922년 정원 어느 날 미륵사를 찾았다가 객스님, 정산 종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단 장수로 미륵사 하주였던 삼타원 최도화님은 객스님을 본 후 생불님이라고 받들고 따랐습니다. 하주 최도화 선주님은 선전으로 미륵사에 생불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나 사람들이 불공들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삼타원 최도화님은 흠무에 맞이 않는 생불님이 매양 담불옷으로 지내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비단 소못을 정성 들여 지어서 저를 찾았으나 생불님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삼타원 최도환님은 물어물어 변산 복례 정사까지 200여리 길을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생불림 정산 종사의 인연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고 도하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삼타원 최도와 인연으로 언기 7년 말부터 만덕암에서 3개월 적공할 때와 한 달 동안, 이거는 또 언기 9년이에요. 빠졌네. 언기 9년에는 한 달 동안 12제자와 함께 초선회를 열 때 소태산 대종사를 일천정성으로 시봉하며 진안 지방의 많은 인연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령면 평지리에 사는 전씨 일가족인 성타원 전삼삼, 해산 전은강, 동타원 건동아, 오씨 일가인 휘산 오송암, 형타원 오종태 오중순, 공산 송해안을 인도하시고 성수면 자포리 김씨 일가인 현타원 노덕성호, 대산 김대거 등을 인도하셨습니다. 삼타원 최도와 선지님은 외동 아들인 조갑종 의사님을 전무칠신하도록 건장하여 총부 건설에 엿장수와 농업보원으로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언기 19년 1934년부터 각지의 순교와 주무 등을 역임하며 초창기 교당 설립에 혼신 노력하고 제1대 안에 319명을 입교시킨 삼타원 최도환님은 언기 39년 1954년 11월 4일 이리 자택에서 72세로 열반하셨습니다.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은 1870년 4월 20일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서 전응삼 선생과 박씨 사이에서 5남매 중 3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 불공 드리러 갔다가 삼타원 최도환님을 만났습니다. 피차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 형님 동생 하며 천재도 같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언기 7년 1922년 최도화의 선지님의 인도로 부안 변산 복례 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어 그의 섣달 금음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만덕암에 오셨다는 기별을 받고 정월 초하루 설날에 아들 은강과 며느리에게 만덕암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은 고향을 떠나 임실로 이사 가려고 집까지 장만해 두었으나 대종사님께서 전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사할 때요, 지난 마령에서 간촌까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인부를 얻어서 이렇게 이삿짐을 날렸대요, 간촌까지. 근데 그 이삿짐을 도둑을 맞으셨대요. 그래갖고 또 간촌에서는 전주 안산동까지는 트럭을 불러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산산 정사님이 그 이사할 집을 딱 한 번 가보셨대요. 그래갖고 집을 못 찾아서 그 안산동 일대를 막 찾아다니시다가 겨우 집을 찾았는데 그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가지고 여자들은 행양채에서 살고 남자들은 다른 집에서 1년 동안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성타원 전삼산 종사님께서 식구들에게 불만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저분들을 감화를 시켜야 저 사람들이 우리 엄불교를 좋게 생각한다고 아무 말 없이 그 고생스럽게 1년 동안 행랑차에서 한 방에 5명이 살았대요. 남자 2명은 딴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니까 그 집 안 비워준 그 집 주인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미안해서 못 살겠다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고 전주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전주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전주로 이사를 했고, 이 집은 세상 인연들이 연락처로 활용되었습니다. 원기 9년 1924년 음력 3월에는 소태산 대종사와 7인이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 모임을 하는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성타원 정삼산 정사님은 소태산 대종사가 세회상 창립을 준비하자 외동아들인 전은강을 전무칭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은강 대봉도님이 청부에서 근무하게 되자 청부 군내에 집을 지어 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집에서 언기 10년 불법 연구회의 첫 정기훈련 제1회 하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은 총부에서 생활하시면서 소태산 대종사님 식사 수발을 한결같은 신성으로 일관하시고, 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 무수히 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은 전생에 이 회상에 절하는 인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셨답니다. 성타원 전삼산 정사님은 원기 34년 1949년 1월 30일 79세로 총부사가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만덕산 만덕암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정사님, 대산 종사님으로 이어지는 엄불교 3대 주법이 최초로 만난 역사적인 초선지이기도 합니다. 12인연의 꽃자리 거룩한 선지님의 일하는 반이 있는데 제가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12인연의 꽃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어떻게 시에 썼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마 밤잠도 설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신 우리 선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싶네요. 그냥 말기 섭섭해서 만덕산의 효소선언, 푸른생명 효소선언으로 전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올해까지만 종법사 하시고 이제 상사님이 되세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만덕산으로 상사원을 정해서 이사를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관적교단 교도님들 좋으시죠? 예, 바로 저희 동창이 막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아이고 전산 종법사님 관적교당 턱 밑으로 이사를 오시니 자주 뵙게 돼서 좋겠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거기는 진안군이고 우리는 임실군이야. 행정구역이 달라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주 뵙기는 내가 이제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그죠? 제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교도님들, 부회장님들이 공부를 해오셔서 발표를 하니까 좋고, 우리 선타원님 또 발음도 또박또박 정확하시고, 또 자료 수집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린 그 책자는 저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원불교 사전을 다 독파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지금 4,367년 네, 불기 불교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 내려왔는데 어떤 스님 일가가 어떤 스님 외가 친가 합해가지고 41명 스님이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 스님 일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일타 스님이 그렇게 교화력이 엄청 세서 좌우 뭐 친가 외가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출가를 시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니고 거기에 할머니 일타 스님의 할머니가 불자였대요. 불자 착한 불자였는데 그분은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나무아미 탑을만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우리 교도님들은 나무아미 탑을 20분 1000번 하라 그래도 아이고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시는데 밥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하는 시간 외에는 나무아미 탑을 계속 외워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인척들한테 얼마나 부처님처럼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가마를 얻어가지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7일장을 하는데 시신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볼을 덮어놓잖아요. 거기서 빛이 발광을 하는 거야. 방광 빛이 막 7일 동안 방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른 분이어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후손 일타 스님의 외갓집, 친갓집, 후손 몇 대까지 해서 41명 스님들이 출가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 여기 다른 교도님들의 또 사례가 되고 그럼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고 만덕산 100주년이 이렇게 그 기회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4월 7일 날은 초선 법회 우리 교당 초선 법회 해가지고 날을 정해서 법회를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교재 가지고 법회를 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법회 3번에 거쳐서 마스터를 해버렸는데 그 4월 7일은 뭘로 법회를 봐야 되나 교구에서 자료를 주면 또 연말을 해서 하겠지만 저 한 공간 우리는 다 마스터를 해서 어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보면 뭐 홍보 자료도 띄워드릴 거고 또 교구에서 만든 자료도 띄워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도 말씀드리면서 4월 7일은 법회를 보고 마지막 끝부분은 4월 14일 김효은 부회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열공해야 되겠는데요. 선타원님 하셔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둥군 교당 봉부식이 있어요. 오후 2시에 제가 주보에 빼먹어서 말씀드리려고 앞에 나왔는데요. 한둥군 교당은 노송교당 그 다음에 동전주 교당이 14년 동안 만나고 해가지고 동전주 교당은 제가 모시고 6년 동안 모시고 산 교무님께서 동전주 교당으로 부임하던 해부터 집을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매번 교무님 한 번 바뀌어 다른 분이 부임해 뭐 그렇게 하더니 14년의 역사 끝에 오늘 드디어 봉부식을 합니다. 그리고 노송교당은 혼자 자립으로 뭐 교당을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노송교당 더하기 동전주 교당 해서 한둥군 교당이 오늘 봉부식을 합니다. 저희는 가야 되는데 또 관촌이 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전타원님, 윤사님 어떻게 되죠? 동전주 교당 회장님을 역임했던 분이 친척이세요. 그래서 아마 예, 거기 또 일가족이 좀 다니고 그런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두 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녀올 거라 대표로 관천교당 대표로 다녀오실 거라 생각이 들고 혹시 섭섭해서 봉불비를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은 전타원님 편에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타원님 막 적어서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에 복을 지으세요. 이런 기회. 복 짓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교당 차원으로 조금 보내긴 했는데 교도님들께서 동참하시거나 단회에서 조금 뭐 한 5만 원씩이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이고 교무님 우리 담배 없어요. 그러면 통과.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없어요. 그런 데를 안 가세요 우리 교도님들이. 자 오늘 오후 2시에 봉불식 가실 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지. 이 윤사님하고 전타원님은 친척이니까 이제 가시는데, 제가 4년째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봉불식에도 관심 없고 뭐에도 관심 없고 그 전북교구 바자회에도 관심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냥 뭐 가실 분들은 혹시라도 봉불비 축하비라도 주실 분은 전타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아마 이 안경의 주인 되시는